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금융주는 주주 환원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모멘텀을 한때 가진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대표 주자였는데요. 이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봤다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금융권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금융주를 전격 분석해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제 옆에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제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가 그 밸류업 지수에 이제 포함이 되면서 4대 금융지주가 좀 완성된 예,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오늘은 반등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예. 밸류업 지수를 발표할 때부터 사실은 KB금융하고 하나금융이 빠졌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예. 원래 100개를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5개를 더 추가를 했어요. SK텔레콤을 포함해서 5개를 추가해서 총 105개로 지금 늘은 상태에서 내년 6월까지 정기 변경까지 이 105개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 5개 종목을 편입한 이유는 아무래도 밸류업 지수가 실제 발표하고 나서 ETF까지 만들었지만 별 효용이 없었다라는 걸 스스로 방증한 꼴이고요. 아까 초대에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번 탄핵 정국에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것이 금융주였고 그리고 이제 지난 토요일 날 1차 탄핵 정국이 어쨌든 뭐 가결이 되면서 마무리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복력이 또 가장 느린 것도 금융주입니다. 또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지금도 아마 외국인들이나 외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세에 대해서 아직까지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가 최전방에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종목을 어떤 전략으로 다시금 편입이 되게 됐는지 원래 이제 안 됐었는데 편입이 되게 됐는지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어떤 전략이 먹힌 건가요? 이번에 정부에서 리밸런싱을 한 거죠. 리밸런싱을 했는데 지난번 그 밸류업 지수의 제일 기준 몇 가지에 사실은 다 부합되는데도 불구하고 편입이 안 됐단 말이에요. 특히 KB금융이나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밸류업 지수, 밸류업 종목의 최전방에 있었던 가장 어쨌든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잘 하고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되지 않아서 편입시킨 거고, 두 번째는 흥행이 안 됐습니다. 흥행이 안 됐다. SK텔레콤도 사실 그런 면에서 SK텔레콤, KB금융주, 하나금융 공통점은 분기 배당을 해요. 우리나라에 분기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 20개 안팎인데 사실은 분기 배당하고 있는 기업이 밸류 지수에 안 들어가지 않았다? 넌센스죠. 그래서 막차에 좀 리밸런싱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금융주 타격이 좀 심했다. 탄핵 정국 속에서 이런 말씀드렸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셌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이를 생각했을 때 탄핵 정국 안에서 사실 이제 올해에 정부가 띄운 그 밸류업 그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는데 이게 사그라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을 만도 해요. 어떻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사실은 이번 탄핵 정국에서 이렇게 금융주가 왜 타격을 많이 받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밸류업 정책이,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어떤 트레이드마크였는데 이 정책이 불확실해진 거 아니냐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사실 두 번째 이유가 더 큰데 환율 때문입니다. 환율. 금융주들은 이 환율에 사실은 다른 기업보다 훨씬 민감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밸류업하고 사실 엮여 있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금융당국에서 금융주들이 밸류업을 하기 위해, 즉 밸류업을 하려면 자사주를 매각하거나 배당을 해야 되는데 이 배당 여력을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하면 보통주 자본 비율이라고 CTE1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Common Equity Tier 1이라고 명칭해요. 이게 뭐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금융기업이 실제 알짜 돈이 얼만큼 있느냐. 아무리 외부에서 뭐 환율이 터지고 뭐 외환이 터지고 여러 가지 악재가 터져도 실제 금융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너희 실제 알짜 돈이 얼마야. 이 비율이 CT1이라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자금인 거죠. 저 기준을 가지고 사실은 금융당국에서는 배당도 얼마 해라, 뭐 자사주 매입해라는 기준을 저걸로 잡아요. 보시면 CT1이라고 읽는 거고요. CT1이라고 읽습니다. CT1인데 요 기준을 13%를 기준으로 잡아요.
13%가 넘으면 배당도 충분히 하고 자사주도 매입하고 이런 걸 이제 액션을 취하게 금감국에서 하는데 지금 예. 보시면 3분기 기준으로 13.85잖아요. 그리고 우리 금융주주는 12%지 않습니까? 우리 금융주주는 13%에 도달하지 못하는데 예. 조 지수가 환율을 아주 밀접합니다. 아, 환율하고 연관이 환율이 있습니까? 10원 오를 예. 때마다 0.02%씩 낮아져요. 아, 저 그러니까 보통주 자본 비율이 그렇죠.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0.02%씩 낮아집니다. 낮아져요. 예. 근데 3분기 기준에 환율이 얼마냐면 1,350원대였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1,430원이잖아요. 네. 대충 계산해도 0.8% 떨어집니다. 지금 오늘 뭐 장중에 1,439원까지 갔거든요. 그렇죠. 더 그러니까 떨어지겠네요. 예. 환율에 민감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저 지수가 13% 언더로 지금 평균이 13.02% 있는 3분 기준으로 지금 환율로 12.8%가 떨어졌어요. 평균값이. 예. 그렇게 되면 아무리 밸류 이야기해도 금융당국 기준으로 배당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배당주에 대한 매력을 잃을 가능성도 이럴성 굉장히 있는 커진 거네요. 거죠. 그래서 예. 외국인 빠지는 거죠. 아. 바로 밸류업과 저 CET1 지수와 연관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사태 때문에 환율이 가장 민감했고 예. 확률 때문에 CET1 값이 13%도 떨어지게 되면서 지금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1,437이 안 떨어져요. 저는 지난 토요일 날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그 탄핵 가결이 되면 환율이 최소한 1,400원 초반이나 1,400원 밑으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환율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주의 매력은 한동안은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표님 뭐 탄핵 정부 이슈도 있지만 지금 내년에 1월에 트럼프 2기 정부가 시작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에 따른 무역 분쟁들이 변수로 있을 텐데 그러면은 킹 달러가 더 지속될 거고 그렇죠. 그 강달러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의 또 악재이잖아요. 악재죠. 그러면 첩첩산중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금융주는 물론 이제 몇 가지 악재가 있는 거죠. 네. 처음에는 환율 악재가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자율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낮춰야 될 거예요. 네. 낮추게 되면 현재 금융기업들이 은행들이 굉장히 호황을 누렸던 가장 큰 이유는 순이자 마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님 값이 예. 높았는데 그것도 악재가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인사에서 영업통들을 전면 내세운 이유 바로 그것 때문이죠. 예, 그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그 보통주 자본 비율, 그 CET1이라고 하는 게 12%로 내려가게 되면은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걸림돌이 생기게 되니까 투심이 더 떠날 가능성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금융주의 비상인데 마침 이제 인사가 단행됐는데 영업맨들로 이제 배치가 된 게 특징이라고요? 그렇죠. 예.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환율 악재도 있는데다가 그러니까 이자율이 이제 조금씩 한국은행도 좀 낮춰야 된단 말이에요. 네. 내년 경기를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현재까지 누려왔던 님 값이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사로는 안 된다는 또 절박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4대 금융은행 중에서 신한은행은 워낙 실적이 좋았어요. 신한은행은 그냥 지속 갔죠. 왜냐하면 이번에 신한은행이 연임을 지켜준 이유는 원래 지금 은행장들이 2년이 이제 연한이잖아요. 네. 2년이 끝나고 나면 1년씩 연임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한은행의 지금 정진환 행장, 신한은행의 정상혁 행장 같은 경우는 이번 계약을 다시 2년으로 다시 연장시켜줬어요. 야, 그만큼 잘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 6년 만에 리딩뱅크를 탈환했거든요. 네. 지금 영업이익이 KB를 한참 앞섰고요. 항상 기싸움이 있었는데. 예. 그 리딩뱅크 6년 만에 탈환한 게 컸었고 그래서 2년 연임을 확정해줬고 나머지 인사를 보시면 이완주 KB 은행장이나 이호성 은행장이나 정진환 은행장 같은 경우는 이완주 은행장 같은 경우는 전략과 영업을 같이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이호성과 정진환 은행장, 하나은행장과 우리은행장은 완전 영업통입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돈을 벌어야 되는 시점이 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업통들을 전면 내세운 이유는 이제 그만큼 은행들이 이전에 수익 구조에는 한계가 왔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방증한 것이고 네. 특히 정진환 우리은행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난주에 조직 개편을 했는데 조직을 축소시켰어요. 25개 본부를 7개 본부로 줄이면서 부행장들을 굉장히 줄였어요. 많이 줄였네요. 그리고 보통 부행장을 하고 나면 해외 법인장 이렇게 나가는 관례를 다 없애버렸고
그러니까 영업통들을 조직을 전리화시키면서 내년 준비를 좀 제대로 하고 있어서 은행들의 실적은 내년에 올해보다 굉장히 안 좋아질 거라는 것을 좀 인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번 인사 단행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사실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관치색이 좀 짙었는데 그걸 좀 쫙 뺐다라고 볼 수 있나요? 이게 이제 네. 우연인지 실제 그렇게 알고 있는지 예. 모르겠는데 예. 탄핵 정국체는 사실은 인사가 일어났거든요. 보통 은행장과 금융주주 회장들이 2년 정도 임기, 은행장 2년 정도 임기 이제 사고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는데 2년이라면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보통 은행장이 다 바뀌었어요. 예.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 관치금융이 셌죠. 2년 하고 나니까 이제는 관치색을 빼는 게 공통점이었고 관치색을 빼면서 내부 조직 강화로 나타났습니다. 관치색이 짙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2년 동안 금융사고 굉장히 많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지난해보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한 30% 금융사고 늘었어요. 예. 특히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전 회장까지 연루된 사건이고 현 은행장도 피해자가 신불되면서 사실 은행장을 바꾼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번 이런 어떻게 보면 공백 상태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예. 이 상태에서 관치금융을 뺄 거고 지금 또 눈여겨볼 은행 금융주주 하는 곳은 농협이죠. 네. 그 NH금융주주 같은 경우는 금융주주 회장하고 NH은행장을 동시에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농협금융 지주 회장은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관치로 내려왔는데 지금 농협 같은 경우는 강호동 현 농업중앙회장이 취임한 지 1년쯤 됐어요. 현 정부가 공백 상태 때 현재 농협 NH금융주주는 항상 관치로 낙하산이 내려왔는데 이번을 계기로 아마 강호동 중앙회장이 자신만의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인사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그러니까 농협금융지주가 좀 관치에서 색을 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예. 그래서 이번에 가장 제가 볼 땐 관전 포인트는 NH금융지주 회장이 누가 될까 합니다. 그래요. 네. 네. 그거 좀 저희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후 그러면 금융주 반등은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지 드리려고 했는데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그렇죠. 예. 제가 초대 설명드렸지만 일단 금융주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환율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환율. 환율이 오늘도 좀 1,439원, 37원 이렇게 찍고 있는데 환율이 1,420원 언더로 떨어졌을 때 아마 금융주는 좀 탄력을 받을 예. 것 같고요. 지금 같은 환율 좀 어제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같은 환율 추세라면 금융주는 매력도가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특히 외인들이 외국 기관들이 발을 빨리 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4대 금융지주가 올해 연간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잘 벌었다라는 결과는 있더라고요. 역대 최대인 17조 원, 작년 대비해서는 2조 원 늘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찌되건 지금은 또 위기 아닌 또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탄핵 전국도 다 살폈고 내년도 이제 금리 인하 지속적으로 되면은 예, 그런 수익도 잘 챙겨야 되는데 그래서 인사는 또 영업통으로 쫙 배치를 했죠. 여러 가지 금융주 가지고 계신 분들 최근에 고민 많으셨을 텐데 이 전략 잘 참고해 보셔서 좀 위기를 돌파하는 순간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박종훈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